시민들을 위한 선택, 대구 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해 왔었고요. 워낙 또 중요한 선택이니만큼 시도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경청하고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현장에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줌을 통해서 많은 시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더더욱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블랙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또 경북과 대구 지역의 인력과 자본 유출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이 고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대구 경북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가 되겠습니다. 토론회는 권역별로 총 4차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권역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내일 포항에서 동북권 토론회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구미에서 서북권, 다음 주 화요일 도청 동락관에서 북북권 토론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회 기간 동안 많은 분들 이제 줌으로 들어오셔서 참여 부탁드리겠고, 시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질문들, 또 많은 메시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기획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대토론회 이어가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하혜수 공동위원장이십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 오창균 원장님 오셨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이십니다.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김두현 위원장이십니다. 전 계명대학교 최몽기 석좌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영남대학교 최준호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상경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이십니다. 대구 여성회 남은주 상임대표십니다. TBC의 최종수 국장님 오셨습니다. 경상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최영호 정책기획관님 함께 해주실 거고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한부리 상생위원회 한재성 사무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외에 함께 현장에 자리해 주신 우리 시도민 여러분, 또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도민 여러분, 서로 손을 흔들면서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곳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안내해 드린 대로 현장에 계시는 모든 참석자분들, 또 모든 스태프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대 위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각자 댁에 계시는 거니까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하혜수 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셔서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역별 토론회 이제 첫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것들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했고 또 주요 쟁점도 확인하고 또 대다수 쟁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좀 정리가 덜 된 그 쟁점은
시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좀 더 이제 수기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한 두 가지 대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계획 지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최종안은 아니고 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안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좀 더 정교한 그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보내주시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찬성을 유도한다든지 반대를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기왕에 우리 시도지사님께서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했습니다만은 시도나 지방에서 주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도지사님들은 자기의 직에 연연하지 않고 한번 물꼬를 열었습니다. 통합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반대의 목소리가 없고 비판이 없는 조직은 곧 사라집니다. 그처럼 이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든 찬성 목소리든 내셔야 됩니다. 다만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는지 그런 이유나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고 이후에 세 차례 더 권역별 대토론회가 이어집니다만은 거기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의견이 우리 기본 계획에 반영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앙 정부나 국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지정 토론자님들이 아주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분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판단의 근거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하고 결단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경북 시도민 모두의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중대하고 방대한 문제라서 아직까지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됐고 되어가고 진행이 되어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식으로 이제 카드라 통신이죠. 누가 뭐라 그러던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가야 될 방향성이 또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배워보자 알아보자 학교 수업처럼 총 2교시로 2교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1교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최철영 연구단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철영 연구단장님 1교시 시작해 주시죠.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봄입니다. 지난 봄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지역 사정이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대구 경북의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졌던 지난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년 새로운 봄입니다.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었고요.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어려웠던 그런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었던 또 어려움, 이것들 어떻게 다시 새롭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제1교시 수업의 내용은 우리 대구 경북의 다시 보험입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 필요성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을 통합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는 2002년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대구 경북의 좀 더 특성화된 논의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요. 또 우리 대구 경북에 지금도 판뿌리 상생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은 그것을 넘어선 통합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구 경북의 통합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1교시 수업의 내용입니다. 논의의 배경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을 TK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TK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부심 갖고 계십니까? 혹시 외부에서 TK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시선을 의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대구 경북이 프리미엄이 아니라 대구 경북이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졌을까요? 대구 경북은 81년 분리 이전까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TK요. 하나였던 이유는 하나의 역사,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지났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연령대별로 반응이 다릅니다. 40대 이상은 찬성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40대 미만은 어땠습니까? 20%, 30% 찬성이 그밖에 안 돼요. 40년 분리 이후에 대구 경북의 젊은 세대들의 의식이 나눠져 버렸어요.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블랙홀에 분리되고 나눠진 상태에서 빨려 들어갑니다. 분리 전에 대구 경북의 인구 어땠습니까? 전국의 13%, 두 자리 숫자를 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한 자리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1981년에 대구 경북이 갖고 있었던 인구, 통합된 인구 508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통합한다고 해도 저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81년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어떻게 됐나요?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아진 겁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인구에 대한 걱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지방 소멸 지수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했는데요. 대구 대도시라고 해도 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경북은 위험 단계에 진입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현실의 문제, 인구 문제뿐인가요?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의 GRDP 81년 분리 이전에 갖고 있었던 위상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몰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구 경북이 떨어지는 비율이 너무 심하다. 우리 대구 GRDP 전국 꼴찌 28년, 20몇 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접하시지 않았습니까? 위기감이 없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 경북의 청년들 28,000명이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대구 경북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GRDP만으로 봐도 2015년에 이미 수도권과 지역의 GRDP 비중이 데드크로스 나눠졌습니다.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GRDP가 전국 나머지 지역의 GRDP보다 더 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황이 바람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는 국가 발전에도 부담입니다. 도시와 아주 초도시화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문제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집을 가질 소망을 가질 수
줄 수 있는 수준인가요? 못 갔습니다. 그것들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어떤 희망을 갖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넓은 땅을 왜 수도권으로만 좁혀서 사용해야 될까요? 왜 균형 있게 모든 지역이 특색을 살려서 다양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묶이면 안 될까요?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는 너무 분명합니다. 뭔가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때, 그 새로운 시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묶인다고 합니다. 묶여서 다시 그냥 81년으로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 그리고 항만, 그나마 지역공항, 이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IoT,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는 공항이 중요해졌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초연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빅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통합은 단순히 240만, 260만이 합쳐서 그냥 510만 만들자. 또 대구의 10조 예산, 경북의 20조 예산 그냥 30조에서 만족하자.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과거에 썼던 도로, 과거의 항만, 그걸 활용도를 높이자?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자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대구 경북의 통합 단순하게 묶이는 물리적 결합 아닌 화학적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구 경북 통합의 목적은 생태적 결합입니다. 생태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이 모여서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더 키워내는 것. 그것이 대구 경북의 통합이다. 예, 행정 단위의 통합, 그것도 이 대규모 행정 단위의 통합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고, 독일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적으로 내놨는데, 프랑스는 꼬민, 데파르망, 그리고 레지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레지옹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프랑스도 중앙 집권지에 파리로 모이는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행정단위의 통합이죠. 이걸 통해서 새롭게 커진 레지옹들이 자치분권을 좀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특색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파리로만 집중되는 인구의 그 급격한 감소를 최소한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더 늘리진 못해도. 아주 드물게는 늘린 데도 있죠. 물론 줄이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세가 완화되었다는 것. 우리 인구 빠져나가는 추세 굉장히 급격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좀 더 안고 있으면서 이 안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시도민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 좀 더 다양한 문화,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이것들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이 대구 경북의 통합입니다. 통합의 필요성입니다. 세계는 대도시, 메가시티 경제입니다. 500만에서 2천만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들이 다 그 규모에 있다. 그래서 국가를 넘어서서 도시가 직접 세계에 경쟁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로지 서울만 경쟁합니다. 나머지 도시는 어느 도시도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가 없는 거죠. 세계적인 트렌드로서의 메가시티 경쟁에 우리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하나의 커다란 메가시티로서 세계에 직접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그리고 경상도 도민들이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 군이 의성에 통합신공항 만든 거 아닙니까? 바로 세계로 나가자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들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제프리 웨스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스케일이라는 책은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 이전보다 각 실체가 갖고 있었던 역량들이 15%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은 15% 준다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허의 건수가 대부분 통합하게 되면 15% 이상 통합체가 과거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특허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증명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스케일업을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더 활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활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240만, 260만 나눠진 인구가 아니라 510만 합쳐진 통합된 인구. 그리고 오로지 대구, 오로지 포항, 오로지 안동, 그리고 오로지 구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하나의 도시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시티인 거예요. 510만의 인구가 좀 더 넓은 대한민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넓은 면적 속에서 강력하게 무언가를 추구해 나갈 때, 활력을 가질 때 우리 대한민국을 대구 경북이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TK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TK 디스카운트에 주저앉겠어요? TK 프리미엄으로 바꿔야죠. 완전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초강력의 통합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19 이전에 열광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오로지 코로나19만 바라보고 있어요. 힘드셨죠. 하루하루 마스크,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4차 산업시대가 정체되었을까요? 그 시대는 더 빨리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쇼핑으로 더 많은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회의를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정책적 또는 공공 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신속한 서비스 어떻게 제공합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더 빨리 와버린 겁니다. 이 빠르게 전환한 이 4차 산업 시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240만이 만들어낸, 그리고 240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260만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것들을 통합해서 510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 어느 게 가장 큰 데이터입니까? 큰 데이터, 빅데이터는 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통합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도 이룰 수 있고 경제적인 성장의 포인트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주민이 무엇을 가장 불편해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코로나19로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왔습니다.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의 4차 산업시대, 과거의 분리된 행정체계를 갖고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것을 가지고 현대와 미래를 대응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기술 환경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이 경북에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대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구와 경북을 오가는 그 반대의 생활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과 주거가 멀리 떨어지는, 지금 실생활권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생활권과 행정적인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적인 지원 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서비스,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 어떤 것들을 더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이 나눠져 있으니까. 사람은 오고 가는데 행정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 많은 분들이 차를 갖고 다니시겠죠. 물론 이 톨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 타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광역전철망은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어져요. 버스 타시는 분들은 경북, 대구권을 넘어서서 어딘가 환승되십니까? 불편하시잖아요.
비용 더 내시잖아요.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히 생각했던 그런 불편함, 아주 사소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합은 우리의 실제 생활권의 행정 단위를 결합시킴으로써 더 나은 주민들의 삶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도 역시 우리 대구 시민분들은 더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조금 깊이 있게 아마 질문도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큰 틀은 대구 20조, 경북 20조, 그 안에서 대구가 세원이 좀 더 많고 좀 더 많은 이 세금을 부담하셔서 재정 자립도는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교되는 지방들은 어디도 재정 자주도는 떨어진다. 자체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 자원을 30조로 키울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미래 신산업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SOC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SOC를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의 젊은이들, 시도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 경쟁력을 보고 대구 경북으로 오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조에서 일부, 20조에서 일부 갖고 안 됩니다. 30조, 그거보다 넘어서는 더 큰 재정을 가지고 더 큰 재원을 마련해서 SOC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미래입니다. 예, 대구 경북 그동안 많은 경쟁을 해왔습니다. 분리되는 의식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두어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이미 40대 이하는 대구 경북 TK 하나의 문화 정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50대, 60대가 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은 경쟁하는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미래, 여러분, 우리 대구가, 우리 경북이 서울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그러한 미래를 맞으시겠습니까? 자치분권, 우리 지역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정부도 준연방제적인 자치분권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예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이 이미 2018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 부산 경남이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이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넘어서서 충청도, 충청북도 통합하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 흐름의 맨 앞에 누가 있느냐? 대구 경북이 있는 겁니다. 선도, 퍼스트 무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구 경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얼마 전에 3+2+3라고 하는 3-2-3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저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단위로 만들어서 권역화해서 발전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통합은 특별자치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특별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요. 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도가 되든 특별자치시가 되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키워내갑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입니다.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구, 경북의 미래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새로운 행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야 되죠. 새로운 행정으로서 맞춤 행정, 주민 밀착형 행정, 그리고 새로운 우리 대구 경북이 추구하고 있는 산업 분야, 이것들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글로벌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3대 권역 투포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시도 어느 형태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시도민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112 생활권 1시간 이내에 대구 경북의 모든 거점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안동, 포항, 대구, 울진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1시간 내. 그리고 1시간 이내에 대구에서 서울, 대구에서 광주, 대구에서 부산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에 아시아의, 특히 동북아시아의 세계적인 도시와 대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112 생활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림과 우리 지역의 아주 촘촘한 교통망도 우리 대구 경북의 교통망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정 자주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할 수 있는 돈이 생긴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남북권 차원의 번역, 그리고 대한민국 차원의 균형 발전, 그리고 이것들은 대구 경북의 통합이 남북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대구 경북 이렇게 오랜 같이 생활을 쓰면서도 통합이 어렵고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통일이 가능할까요? 의지의 문제.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이 중심이 돼서 남으로 바다로 태평양으로 갈 수 있고요. 북으로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미래를 우리 대구 경북의 통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심, 결정이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